오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여기에 다 걸어야 될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 반포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오시장 발언을 보더니 살려면 지금 사야지 살 수 있나 보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강남 상동 용산을 묶으면 바로 마포구랑 성동구가 반사이익을 받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함께라면 마포 성동 25 갈 수 있어. 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8일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죠. 그 중에서도 역시 서울 집값이 중요하다 보니까 서울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 날이죠. 바로 또 서울시에서 이 집값 들썩이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발표를 하면서 최근 이제 정부에서 연달아 나온 대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지금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매부리 TV는 그래도 종종 나왔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렵고 복잡한 정비사업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어쨌든 시장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까지도 함께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게, 물론 88 대책도 중요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 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투기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겠다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거를 일단 도심에다가 적용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도심지에서 나대지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건축물을 거래함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허가를 받아라 라는 측면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벌써부터 풍겨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붙길래 허가라는 말이 붙는 건가요? 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사용 목적만 허가를 해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농과 밭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작용을 할 사람들, 그리고 공장이다 그럼 공장을 운영할 사람, 상가다 그러면 실제로 자영업을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맨 마지막 주거면 실사용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는 거죠. 그쵸, 실거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요건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걸림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 다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걸리게 되죠.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매수자 측면에서는 일명 갭 투자가 안 돼 버립니다.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사용 목적만 허가를 해주잖아요. 전세를 끼고서 살 수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을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세가 10억이야. 그럼 현금 10억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20억을 다 동원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면 대출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투자로만 접근하고 싶은데 사실 나는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입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했었을 때 약 25%나 지방 사람들의 매입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버리게 되면 일단은 지방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매수자들의 수요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공급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매도자들도 매도를 하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일단은 실사용 목적으로만 허가가 나니까 나는 매도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실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실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실로 비워놓은 주택을 매도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전세가 있는데 이 집을 팔고 싶어. 애초에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애초에 승계가 안 되는 거죠. 실거주를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되는데, 수요 감소가 더 큰 곳은 가격이 안정이 되는 곳이고, 근데 우리가 수요가 감소는 하겠죠. 근데 공급 감소가 더 심한 데들, 대표적인 게 압구정이겠죠. 압구정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물론 위치는 정말 좋지만 입지도 좋고
되고, 근데 거주 환경이 그렇게 지금 뭐 주차도 그렇고 그 오래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게 썩 훌륭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산은 있어서 그냥 매수는 하고 싶지만 꼭 거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압구정인데 난 사야겠어 라는 사람들이 살려고 했더니 매도자도 쉽게 못 팔죠. 물량이 잠기는 현상이 더 큰 곳들은 오히려 가격이 튀어 올라가는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을 억누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명 풍선 효과. 대표적으로 압구정 누르면 반포가 뛰어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 아니 서울시 공무원 중에 반포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많이 도는 얘기를. 그렇죠. 왜 반포는 안 묶느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진짜 집값 안정이 목표라고 하면 반포 집값은 지금 50억 돌파하는 데는 아마 압구정 등을 묶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한몫했을 거다라는 시각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단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묶은 지역조차도 매물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치고 올라갈 곳은 올라가고, 근데 어정쩡한 곳들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반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걸 확대할 수 있다. 근데 확대를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순위는 반포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까지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확대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확대를 한다면 오 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여기에 다 걸어야 될 거예요. 왜죠? 왜냐면 완전 반발이 장난 아닐 거니까요. 애초에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위헌이라고 보는데, 오 시장이 봤을 때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한다라고 하면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당장 강남 3구랑 용산구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포구랑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폭등을 하겠죠. 이건 제가 사실 그 다음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강남 3구와 용산 이 지정이 된다면 사실 토어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가 있고, 그래서 사실 반포가 많이 수혜를 입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이 됐을 때는 그 풍선 효과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우리가 1차적으로 일단 생각해 보게 되면 강남 3구랑 용산구를 묶게 되면 바로 그 인근 지역들,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뭐 당장 마포, 성동,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 여기 있는 지역들 가격대가 폭등을 하겠죠. 뭐 과천도 올라갈 거고, 인근 권역대에 있는 가격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1차원적으로 생각한 거고,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반포가 빠질까요? 저는 반포 집값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수요 감소는 당연히 있겠지만 공급 감소 효과가 더 큰 곳들, 즉 소구력이 있는 곳들은 오히려 더 올라갈 거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잠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실은 대표적인 게 엘리트, 레파 얘기하는데, 파크리오는 안 들어가죠. 잠실동이 아니라 신천동이에요. 잠실동 딱 묶이는 순간 파크리오 팍 반사이익으로 3억 뛰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자체가 다 묶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잠실 엘리트를 가나 파크리오를 가나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굳이 파크리오를 갈까요? 아니면 엘리트를 갈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물론 파크리오가 안 좋다가 아니라 파크리오도 좋죠? 파크리오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파크리오보다 더 위치가 떨어지는 송파구 더 뒤편에 있는 단지들은 가격이 더 눌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규제 광역화가 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종전 규제 지역의 완화 효과가 나와요. 예전에 강남 3구 묶고 강남 4구 묶고 용산구 묶고 이러다 갑자기 마용성도 묶고 서울 전 지역 다 묶고, 그러다 경기도권도 뭐 동두천까지 어지간한 데를 다 묶고 지방도 다 묶어대면 115곳인가? 그렇게 묶었다고 하잖아요. 전 지역의 규제 지역화.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다 규제 지역이면 그냥 강남을 사면 되지, 내가 왜 성남을 사지? 그냥 강남을 사면 되지, 왜 내가 지방을 사야 되지? 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지방이 뜬 이유 자체가 비규제 지역에서 떴다라고 하면 규제로 묶어버리는 순간 그 지역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허제는 파크리오는 죽이고 엘리트를 살리는 전략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 토어제가 되면 당장 이제 내가 들어가기,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좀 나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벌써부터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은 조금 꺾이긴 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서울 거래량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아무래도 강남이 먼저 정고점을 찍고 정고점 돌파한 단지들도 등장하고 지금 마포 성동구의 이제 대장들은 이제 정고점 찍은 단지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퍼지고가 있는데 이미 약간 추진 동력이 어느 정도 다한 데들은 약간 조금씩 있으면서 그 와중에 신고가를 찍는 곳들이 있는 거지 거래량 자체가 빈번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남 3구랑 용산 9를 묻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난 강남 3구랑 용산을 사고 싶었어. 근데 실거주는 하면 안 돼. 갭 투자를 해야 돼. 난 지방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소장님 지금 사야 되나요? 하면서 전화가 오고요. 최근에 강남 문의가 여전히 꾸준히 하게 항상 있는 곳이지만 금액을 보면서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금액에 받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건데 갑자기 오 시장 발언을 보더니 살려면 지금 사야지 살 수 있나 보다 라고 문의가 또 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강남 3구랑 용산을 묶으면 바로 마포구랑 성동구가 반사이익을 받잖아요. 마포 성동도 최근에 이제 매수 문의가 조금 좀 줄었어요. 왜냐면 가격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회복을 하든가 아니면 정고점까지 간 애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좀 그랬는데 일단은 매도자부터 연락이 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면 우리 호재 맞죠? 지금 팔기보다는 토호재 묶이는 거 보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매수자들도 혹시 토호재 묶이면 마포구 더 올라가는 거 맞나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팩트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리면 마포 뛰겠죠. 풍선효과 당연히 나오겠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원래 마포 조금 이 가격에 마포를 받기보다는 조금 저평가된데 서대문구나 이런 데 갈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포가 25억도 갈 것 같아 생각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함께라면 마포 성동 25억 갈 수 있어. 25억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벌써 21억 실거래가 찍은 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되게 웃겨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고점 선으로 가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가 나온 순간 이미 시장에서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 확대 발언이 집값을 다시 불당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미리 사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괜찮은 매물 나오면 살까라고 하던 사람들이 늦으면 못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